수원시 지역경제 과장님이시고 수원시에다 건의하시고 있고요. 또는 우리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도 오셨는데 이게 이제 여기 이분들이 또 해줄 것도 있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답이 딱 나오는 상황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예전에 공무원을 했을 때 경제국장을 했는데 전통시장은 20만원, 소상공인 260만원. 근데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예산이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예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잘못된 걸 얘기하고 전통시장은 어떤 건물 면적 안에 일축되어 있지만 소상공인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2,000평대 30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이것저것 다 포함하면 그런 요건을 맞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면적을 좀 늘려야 된다. 아니면은 도로나 이런 주차장을 빼야 된다는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이걸 위해서 열심히 하셨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다음은 우리 수원시에서 맞죠? 송성도 수원시 지역경제과장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원시청 지역경제과장 송성도입니다. 바로 신영박 회장님이 그냥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이야기가 나가지고 상당히 좀 괴로웠는데요. 하여튼 회장님이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의견을 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주제를 공기력 흡수 같은 정의를 가지고 신기동 연구위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마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여기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하다 보니까 관련 업무 내용들이 여기에 핵심적으로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종의 공급자 반주도죠. 반주도의 어떤 지원 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전통시장 특화 지원 사업의 문제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예산 지원이나 뭐 이런 게 계속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만큼 이제 효과성 문제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민주도형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도 좀 의견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혁신 과제로 해가지고 이제 한시적인 어떤 행정 중심에서 이런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끝나면은 소멸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전담할 수 있는 어떤 전문 인력,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어떤 행정에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상당히 저한테 담당 과장으로서도 제도 절실히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주요한 내용들만 뽑아가지고 정리해 주신 데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토론 제안 드리기 전에 신영박 회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골목 상권이라는 전통시장하고 이제 골목 상권, 밀집 상권은 그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번 법령이 개정되면서 구획 면적이나 뭐 이런 법적 기준이 지금 현재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1000평방미터의 구획 면적 플러스 점포 면적을 합산해가지고 50개 이상 되면 전통시장으로 이제 인정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 점포죠. 1000평방미터에 50개 점포, 그렇게 소형 면적인데 소형 규모의 어떤 점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골목형 상점가라서 이제 전통시장 관련된 특별법에 골목형 상점가 육성에 대한 것도 이제 하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애매한 게 신영박 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면적 규정만 있지 점포 면적 규정이 빠져 있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중기부나 뭐 이런 관련 담당자를 만나서 이 전통시장처럼 면적은 2,000평방미터 구획 면적에 30개 점포가 기준을 해놨는데 거기다가 이제 단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형 건물이 사이에
구획을 하다 보면은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단절된 거 그런 그 골목형 상점과의 특성을 감안해서 그 점포 면적을 좀 넣어달라. 전통시장 특별법에 나와 있는 그 전통시장 인정 그 기준대로 그 골목형 상점과도 그 일종의 그 점포 면적이 되면은 단절되는 거 빼고 나머지 이제 점포 면적만 쏟아내면은 그 골목형 상점과로 지정이 가능하지 않냐. 이런 것도 의견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중기부하고 뭐 우리 지자체는 의견을 좀 던지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의견 그 법개정에 대한 의견이 그것도 한번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소유자 동의나 뭐 임대료 상승부 말씀하셨는데 요 사항에 대한 부분은 이게 이제 어떤 지원 사업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그 건물 소유자 동의가 없으면은 어떤 뭐 지원 사업이 되면은 그 상권이 올라갔을 경우에 활성화됐을 경우에는 그 젠트리피케이션 그 임대료가 상승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건물주 동의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료 상승을 몇 년간 하지 않는다 이런 동의를 받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설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건물에다가 이제 만약에 뭐 어떤 그 아케이트를 해주든 뭐 어닝을 해주든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건물주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골목형 상장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시설 사업이 들어가면은 건물주가 동의 안 되면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을 법령상에 따라서 그 건물주가 동의를 해야지만 이제 골목형 상장과가 그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건물주나 토지주가 그 빠져있는 상태에서 상인들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시설적인 어떤 지원 사업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법정대가 2분의 1 정도 들어있습니다. 전통시장은 그 규모에 따라서 2분의 1, 뭐 3분의 2까지 돼 있거든요. 규모에 따라서. 근데 골목상 경우는 2분의 1로 이렇게 그 토지주나 건물주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그 정책적인 제안 쪽으로 그 소상공인 어떤 지원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 지금 이제 뭐 유통 체계가 많이 변화가 되고 이제 그 아까 그 관계자분께서 말씀하신 소비 트렌드가 막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그 지금 코로나가 지금 닥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앙 정부나 뭐 저희 지자체에서도 이 지원 정책에 대한 그 혼선이 계속 좀 발생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또 그런 문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 그 보상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계속적인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뭐 처리하는데 한 시간씩 걸릴 정도로 상당히 좀 지원 정책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뭐 이런 그 사업이 그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19에 대한 그 소상공인 지원 정책 중에 뭐 잘못된 점이라고 무슨 제가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실무 과정으로서 좀 이렇게 보면은 그 사각 지점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들이 다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영업 제한하고 이제 집합 금지만 그 보상 대상이 되다 보니까는 행정 명령을 안 받은 일종에 따지면 뭐 숙박업소나 여행업계도 그 여행 금지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법적 제재는 안 받았지만 피해는 상당히 받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지원, 손실보상 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요거에 대한 별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에서 상당히 좀 혼선이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영업하는 분하고 폐업하신 분, 또 지원 체계도 좀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그런 사항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공공주도의 그 지원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정책을 입안했을 당시에는 아마 전문가하고 공공에서 아마 이 정책을 만들었을 거예요.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 근데 이제 소상공인 그 뭐 연합회든지 아니면 뭐 저기 상인연합회, 전통시장 연합회든 이런 그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자간의 어떤 그 협의체가 만들어서 그 협의체에서 이런 지원 사업이 좀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은 조금 민간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듣고 그렇게 지원 정책이 나갔으면은 아까 얘기한 사각지점이든지 현실적인 그 손실 보상이 이루어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그
손실보상 지원 정책의 그 문제가 현금성 지원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7월경에 이제 그 소상공인 심한 그 회복 자금이 나갔고, 이번에 또 손실보상이 그 7, 8, 9월 3개월치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한 손실보상 나오고, 10월 달에 그 행정 그 명령이 있었습니다. 10월 달에 피해 본 소상공인에 대해서 또 12월 달에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모든 게 뭐냐면 현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본인들이 피해 본 거는 일종의 금액적으로 뭐 100 정도 피해를 봤다. 근데 이제 실적으로 보상이, 손실보상가 80 정도가 나가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그 보이는 피해액은 100이라 보지만은 느끼는 피해액은 200, 300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전금융성 그 지원 정책이 한계가 있다. 아까 여기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뭐 공과금이든지 그 세제든지 이게 그 영업행위를 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공공비용에 대해서 감면을 하면 어떠냐. 그래서 이런 것도 향후에 그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 대비해서 그 지원 정책이라고는 제가 그 생각했는데, 아까 이제 시험관 회장님이 말씀한 지역 한편하게 저희 수원시에서도 경기도 같이 하는 뭐 배달도 이런 게 상당히 어떤 효과성이 보는 게 공급자하고 또 수요자, 일종의 그 소상공인하고 그 소비자를 동시에 혜택을 주는 사항이거든요. 지역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에 혜택을 주고 또 소비자는 인센티브 지급하다 보면 소비자도 이제 혜택을 보기 때문에 동시에 수혜를 보는 그런 지원 정책은 아주 효과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든 뭐 샘플로 시즌도 해봤는데 그 카드 사용률이 65%였는데 지역 화폐를 하다 보면서 한 20%가 카드를 다 쓰게 됐습니다. 전통시장에 좀 종사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카드 사용률이 늘어나다 보면 그만큼 또 그 세수가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 정책에서 수요하고 공급자를 동시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 어떤 정도에 따른 그 지원 정책이 차등적인 지원 정책이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장사 잘 되신 분도 있어요. 어려운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매출 감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일종의 그 소상공인에서 어떤 지원 정책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경영 위기, 그러니까는 뭐 대출을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상공인들은 저희들도 뭐 특례보증금 지원 사업 해결해서 대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돈이 없어서 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경영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 그 다음에 이제 폐업, 폐업한 분들은 뭐 재가 프로그램을 해서 뭐 이렇게 다시 재창업을 하던 재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그 폐업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안 나오냐면은 그 폐업에 대한 어떤 어느 부서든 뭐 어느 파트든 접수받는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원 정책에 대해서. 그게 이제 폐업하신 분들은 그냥 그 자기 생업을 그냥 내려놓고 나가야 되는데 내려놓고 나간다고 누구한테 얘기 할 데가 없는 거죠. 공공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런 폐업에 대한 그 일종의 그 접수처, 일종의 이게 사회복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기 그 교도소로 갔다 나오신 분들은 일단 정착금이라서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그 일종의 폐업 위기나 폐업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어떤 공공에다가 나 폐업할 겁니다라고 그 제시를 해주면은 폐업에 따라서 이제 지원 그 안전 정책을 좀 이렇게 하게끔 그런 공공에서 폐업 하시는 분들에서 희망 정도에 따라서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끝으로 이제 이건 좀 중장기적인 사항인데 이제 그 유통 환경이라서 이제 체계가 좀 바뀌고 있어요. 그 소비 패턴도 바뀌고 유통 체계가 바뀌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형 그 플랫폼이라든지 뭐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든 이런 그 이제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그 많이 이제 그 중간 거래를 하고 있다. 기존에는 생산자에서 도매 시장이든 뭐 그런 중간 유통에서 그 소상공인이죠. 도매로 갔다가 소비자를 가는 이 시스템에서 중간 도매가 없어지고 거기에 이제
대기업형 그 플랫폼 회사가 들어선 거예요. 뭐 일종의 네이버든지 쿠팡이든지 이런 그 대기업들이 그 중간에 들어와서 수수료를 그 일종의 상당히 그 수수료 비율이 한 크게는 제로조사에서 12%에서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영업 활동도 안 하면서 실적으로 플랫폼 운영하는 비용으로 상당히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 과거에 뭐 또 중간 도매 시장이나 뭐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그분들은 물건을 갖다가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 플랫폼 회사들은 그냥 거래만 해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건 유통도 안 되고 근데 거기서 상당히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그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플랫폼 관련된 지원 사업도 그 공공이 주도와 해서 뭐 배달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기업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관하고 대기업하고 그 플랫폼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그 어떤 제도나 어떤 협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에서 위기를 상당히 많이 겪게 됐는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소상공인들에 대한 태업보험이나 국가에서 일부 보조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보장제도에 그거를 이제 그 같이 가게끔 이렇게 전체적인 지원을 하면은 이제 이런 코로나 위기에서도 보험 혜택으로서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쭉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그냥 말씀을 안 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소상공인들이 최근에 그 피해를 보는 게 코로나 피해하고 그다음에 중대형 마트에 대한 그 피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들이 무너진 원인 중에 이제 제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그 홈플러스나 뭐 이런 대기업들 기업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형 마트,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등록을 하려면은 이제 그 상생 협약서를 작성하고 상권 영향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 그 관련 지자체에다가 신고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지역 상권에 얼마큼 혜택을 안 주냐, 뭐냐 이거 검토를 한 다음에 없으면은 그 등록을 안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요새 이제 뭐 식자재 관련된 마트든지 뭐 이런 중형 마트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저희 중원에서 지금 제가 파악한 한 50여 개 되는데 이런 식자재 마트가 이런 소상공인들하고 이쪽의 대규모 점포 사이에서 상당한 어떤 수익을 가져가다 보니까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됐는데 저희 수원시에서도 벌써 이 관련 문제나 이런 거를 협치를 통해서 한번 내각적으로 찾아보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이 소상공인들이 어떤 전술적인 어떤 지원보나 이런 시스템적인 일종의 유통 환경이든지 소비 투자들과 변화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의견을 주시면은 방향이 아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시간이 10분인데 이게 슬슬 일이 많으니까 10분 훨씬 넘었는데 과장님, 지금 전통시장에 가보면 아케이드 설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아케이드 설치도 건물주나 토지설계 이분을 동의를 받습니까? 일단은 아케이드 시설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임대료 인상 부분, 요거는 이제 건물주 동의를 받습니다. 5년간 임대료. 그러니까 우리 골목상권도 그런 거를 할 때, 시설을 설치할 때, 왜냐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동의 안 해주고 이 소송이나 민사소송 내 건물을 내다가 내가 동의 안 해줬는데 뭘 설치했느냐 그런 거를 이의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들이 자기 건물이 아니고 임대를 할 경우에 수수료 올리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주의 동의를 안 받으면 시청이나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수원에 전통시장이 22개가 있습니다. 근데 전통시장별로 시장 상인장 조직이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뭐 훨씬 20년 전부터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여기 이제 골목상권은
상인회가 뭐 2019년도 뭐 2, 3년 전부터 하다 보니까 물론 거기하고 이제 조직은 덜 돼 있죠. 조직이 잘 돼 있으면 상인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그거를 정치권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한테 전달해 주면서 그래서 그게 하나 표가 되면서 전달해 주면서 그게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 쉽게 말해서 공무상권 연합회 같은 곳이 잘 조직이 돼 있으면은 정치권에서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게 다 표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선거 때 할 텐데 제가 참 그거 말하기 좀 어려운데 여러분의 정말 그 조직력 그 다음에 거기 상인의 중심으로의 결집력이 여러분 스스로 해는 거예요. 옛날에는 건국상권이 무슨 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전통시장만 있었어요. 전통시장은 특별법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지원했어요. 주차장부터 아케이드부터 뭐 상인대학부터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뭐 걸음마 단계인데 이제부터 저 그리고 시장 매니저님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수원시연합회장을 하고 있는데 34개의 걸음마상권연합회가 정말 더 많을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조직을 하면서 어떤 그 의견을 모으고 그다음에 거기 스스로 여러분도 자생력을 키워주면서 정부나 수원시 도청에다 얘기해주면은 그런 정책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시는 최은영 경기도시장 상권 지원원 중센터장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각조 10분 토론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서 좀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저는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골목상권 여러 그 상인회 관련된 회장님들이나 회원분들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앞서 우리 토론에 참여해주신 신홍박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늘상 이제 들어왔던 이야기고, 그래서 저희 경기도 시장상권 진흥원의 사업이 대체로 이제 저희는 이제 법률에 근거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 전통시장 특별법 2010년에 이제 마련이 됐고 소상공인 기본법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법률적인 근거들이 이미 좀 오래전에 앞서서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저희는 경기도 골목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해서 법률에는 없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만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현재 올해 이제 한 350개 정도의 골목상권이 조직되어 있고, 근데 이제 저희 지원 사업들이 대체로 이제 전통시장 파트, 소상공인 파트, 골목상권 파트 이렇게 나눠져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의 사업들이라는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를 위한 사업들로 운영되어 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저희 골목공동체, 골목상인회들, 골목상권을 이제 특별히 저희 경기도만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19년부터 아마 지금 인천, 부천, 부산, 대구, 대전에서 저희 쪽으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서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사실 저희가 공동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는 19년도에 설계된 것들은 사실 19년에는 1차년도에 이제 신규로 이제 발굴을 하고 2차년도에 성장을 시켜서 3차년도에 좀 운영 단계까지 가는 어떤 모델들을 그렸었는데 사실 20년, 21년 코로나 때문에 이 모든 설계를 다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 상인들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게 하나 지킬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상권을 위한 어떤 회의를 한다거나 모임을 갖는다거나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 나설 만한 노력이 갖춰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당초의 그런 설계는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도 무의미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이제 그런 성장 단계별 지원금들로
글로 설계를 했었었는데 내년에는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하지 않는, 그래서 연차별 지원금을 이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 연차를 무너뜨리고 좀 통합하는, 다시 시작하는 단계로 그렇게 이제 사업을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사실은 우리 유대감, 회원들과의 유대감, 네트워크가 좀 다시 꾸며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350개를 조직을 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와해된 사건이 거의 30%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다시 살려야 되고, 그나마 잘 유지하고 하고 있는 상인에도 더욱더 좀 붐업시키는 차원에서 이제 현장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부활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금 현장에서 계속 의견을 주시고 있는 것들은 최대한 이제 공모라는 건 사실 경쟁이 많이 좀 치열한 관계에 있고 해서 되도록이면은 기본 사업비로 좀 뿌려주고, 공모는 또 공모대로 또 수요가 있어서 그걸 조금 다양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다시 설계를 잡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앞서 지금 골목형 상점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법률에 의해서 이제 지정하게 되어 있고 시군의 조례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앞이냐 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생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내가 만드는 것은 어차피 뒤에는 하셔야 됩니다. 앞에 안 하셔도, 왜냐하면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이든 임대인의 어떤 동의를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뭘 하나 하더라도 임대인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지정받을 때 하느냐 아니면 사업을 할 때 하느냐, 사업을 할 때는 필수 요건입니다. 그걸 필수로 받지 않으면 어차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잘 의논하셔가지고 같이 조금 조례에 좀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이 골목형 상점가는 사실 전통시장 구성법안의 개정안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7월에 지역상권법이 통과, 국무회의를 통과를 해서 내년 4월에 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행령이 나오지 싶은데요. 여기에서도 사실 그 상생협력이라는 필수 조건으로 좀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골목상권, 경기도 골목상권 조직하신 그 상인회에서 골목형 상점가로 업그레이드 하셔서 지정되신 곳이 한 3곳 정도 현재 있으십니다. 근데 경기도 전체에 7곳이에요. 근데 이제 그 7곳 중에서 3곳은 저희 골목상권 조직화 상인회가 조직을 하셨는데, 제가 그 과정을 들어보면 굉장히 지난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9개월 정도 동의까지, 임대인 동의까지 다 받으시고, 또 개별 상인 동의도 다 받으시고, 이런 과정들이 한 9개월 정도 걸리는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만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상인들이 할 수 있는 그 범위들이 넓어지니까 더 도전해 보시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골목형 상점가가 어차피 그 구역 범위 내에서 안 되는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상권법이라는 게도 생겼으니까 그런 것도 좀 미리 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이상입니다. 최원영 센터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요, 자영업자 42%가 1년 안에 폐업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은 창업한 지, 개업한 지 1년 만에 42%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기업의 어떤 또 침투, 프로레일한 매출 감소, 그 다음에 월세나 보증금의 인상, 지금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최악의 그런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주재 발표와 세 분의 토론을 잘 들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여기 오신 분들이 정말 소상공인으로서 정말 제가 아시는 우리
갈급한 마음으로 만든 생각이 됩니다. 이 방송을 유튜브로 드실 분 중에서 또는 여기 오신 분 중에서 또 질문 있으시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은 여기 그래도 나름대로 시청이나 그다음에 소상공인 중센터 그리고 경경원이 계시니까 답변하실 테니까 꼭 내가 와서 이 말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좀 손을 들어 주시면은 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질문하시죠. 마이크 받으시고요. 네네. 누구하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수원 농수산물 상회장 맡고 있는 정진성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오늘 이필근 의원님께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신영당 우리 연합회장님하고 신경 박사님 그리고 우리 송성덕 과장님, 최은영 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벌써 이런 그 자리가 수없이 많이 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코로나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이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우리 중소상인들이 저는 이제 시장에서 직접 장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너무 많은 폐업률이 정말 저희 농수산물 시장은 거의 수원시 전체에서 가장 많은 물류가 오고 가는 그러한 대단히 역동적인 시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상가가 수없이 이렇게 막 늘어나는 그러한 위기적인 그러한 시대에 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게 지난 5년과 그리고 과연 앞으로 5년은 어떻게 변할 거냐 하는 것. 제가 보기로는 지금 우리가 위기 대응 능력이 이러한 상태로 움직이고 있다가는 물론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많은 토론을 통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도 맞지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죽고 나서 인공호흡도 거쳐가지 않고 그냥 죽어가는 그러한 중소상인들이 수없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것에 정말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앞으로 5년은 과연 중소상인들이 존재할까? 정말 이런 위기가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이렇게 없는가 하는 정말 아쉬움이 굉장히 큰 지금 현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벌써 많은 토론을 거쳐서 많은 정책이 충분히 쏟아졌어야 될 문제고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으로 가는 그러한 대목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과연 중소상인들을 몰아서 없애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이커머스라든가 이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너무 크게 쏟아지는 거에다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 제한이라든가 지역 제한이라든가 인원 제한이라든가 수없이 정말 중소상인만 잡아먹는 그러한 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정책은 너무 부재한가 아닌가 싶어서 서로 간에 큰 토론을 마쳤지만 다음에 대책도 빠른 대책으로다가 같이 가미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잘 하셨는데 폐업하고 나서 더 이런 거 아니야. 정책의 기민성이 필요하다. 근데 저도 공무원 생활했지만 이게 개인 사업하면 자기가 혼자서 결정을 하고 빨리빨리 결정을 되는데 이 시청이나 도청 같은 데는 이 절차가 잘 복잡해요. 뭐 하냐면은 결제도 많고요. 또 시의회 도에서도 터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실무자 입장, 과장님께서 도와주고 싶어도 이런 절차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게 좀 하나의 좀 단점이죠. 그래서 좀 아쉬운데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상인들의 어떤 마음을 읽고 더 기민하게 정책을 좀 펼치고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도 구멍가게 제 별명이 뭐냐면요, 담배가게 막내 아들입니다. 남문에서 구멍가게를 했죠. 구멍가게 막내 아들로서 제 안에는 상인의 DNA가 있어요. 저 장사했으면요 정말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남문이라는 위치도 좋았고 뭐 그런 기질도 있어요. 근데 공무원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못했는데 그래서 전 상인들을 제일 많이 이해하는 면에 있습니다. 또 이 토론회는 좀 경기도의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댓글로 올려주신 질문을 받아서 답변해 드리는데 혹시 댓글 올라서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 댓글로 질문하신 분은 없는데 앞으로 또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혹시 오면은 저희한테 주시면은 저희가 전문가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원래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좀 훨씬 지났습니다. 그만큼 토론자 또 하신 분들이 그러면 열정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그 안타까움이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듣고 우리 집행부나 의회 또는 각 산업단체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행부를 도와주고 소상공인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이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방안 5세 분의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